하나 더 있어요. 저쪽에 이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이 요딴식의 똥볼을 찾고 더 나쁜 새끼 하나 있습니다. 주호영인데요. 지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소위 이기 특조위가 연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연장하자 이야기하니까 사참위 연장은 사실상 반대한다. 이미 진상조사에 들어간 돈이 2천억 원이 넘고 국민의 동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얘는 주호영이 한 말이 있죠. 나는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라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상조사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박근혜 때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지면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방해를 하고 연장시켜주지도 않고 심지어 법이 통과된 날을 그 특조위의 기한이라고 최근에 그 판결이 나왔잖아요. 잘못된 거였다고. 사무실이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활동을 개시해야 그게 개시가 되는 거지. 법이 통과된 날로 기점을 해가지고 그 활동 기한 1년 후 1년 끝내버렸단 말이죠. 근데 주호영이 지금 사참위에 기한 연장하는 걸 반대하고 거기에 이미 진상조사에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아, 얘는 주호영, 그러니까 김종인보다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 입장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논거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새끼는 완전히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로 지금 7년째잖아요. 올해 7년 차인데 그 7년 동안 국민의힘, 그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정당 보조금, 국회의원 그 개쓰레기들이 받아간 월급들, 그 보좌진들이 받아간 월급들 다 합치면 2천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몇 배는 됩니다. 돈 이야기 시작하면은 이 새끼들은 할 말 없어요. 어디서 이 사람 목숨 가지고 돈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김진태가 세월호 인양하는데 2천억 드니까 반대하고 수장시켜서 마음에 묻자 이런 개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김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금 먹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특조위를 이야기했었잖아요. 2천억 원이나 지금 들어갔으니까 더 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잖아. 국민의 안전과 이런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진상조사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순간 그냥 나는 쓰레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가족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세월호 진실버스도 출발했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가습기 그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서 약간 보충을 한다면 그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절대적인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가습기가? 예. 아니 그러니까 신고된 거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와 그러니까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와 그리고 그 어떤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숫자를 치면은 수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세월호는 어느 한날 한시에 거대한 배가 쓰러짐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가습기 이 사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7년, 8년 시간에 거쳐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 사람들이, 아이들이 사망하고 지금도 아프고 그 선선의 폐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일어나기까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래, 시장과 기업과 관공서 간의 잘못된 거래 관계 그리고 부정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시작해도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만이라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좀 피해 현황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근데 주호영 같은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했지 않냐.
아무 결과도 없는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2천억이 넘는다. 돈을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 진짜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자기 새끼가 얽힌 사건이면 이렇게 하겠냐. 돈을 갖고 이야기해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2천억이 많은 돈이에요. 수년간? 지금 7년 동안 2천억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몇 조 원이 들어가더라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데 돈 들어간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성 자체가 개쓰레기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 역사에 남겨야 돼요. 이런 놈들은. 또 5.18 진상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할 때 지금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추천위원도 마찬가지처럼 들어가가지고 방해하는 세력 방해했던 역사와 전례가 있잖아요. 니들이 이 돈 들어가기 전에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진상조사 이미 다 끝났겠다. 네. 자신들이 방해를 해놓고 돈 2천억 원 들어갔으니까 물론 2천억 들어갔다는 것도 아마 부풀려진 금액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했을 국회 입법청문회 10만 명 돌파했던 바로 그것이 들어가니까 예. 민주당에서 사참위 활동 더 연장합시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와서 무슨 연장이냐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래 2천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주호영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피해 생존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손상된 폐,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그 의학용어로 표현되는 그 증상이 이제 정상적인 폐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근데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폐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평생 물고문을 받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 쉬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공기를 들이마셔도 실제로 폐가 빨아들이는 산소 양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뱉고 다시 들이마셔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문 받는 것처럼 항상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명, 20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2천억이 아니라 2조, 20조가 든다고 하더라도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처벌을 해야죠. 여기서 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고. 근데 그런 돈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뭐 정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의 반응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위치에 기득권이 되고 나면은 사람의 뇌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주호영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본인이 직접 당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냥 돈으로 계산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안마다 국민이 처해 있을 상황보다는 계속 돈으로 계산하는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정당 그리고 주호영인 것 같습니다. 되게 열받는 게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 통틀어서 가장 인터뷰 먼저 한 게 우리라 그랬죠. 그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주무부처가 환경부죠. 환경부 차관이었던 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환경부 차관이었던 자가 옥시의 변호인인 김현장에 가서 고문 맡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 나 그 말 듣고 진짜 분노했다고. 환경부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나름 잘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부딪히는 것도 당연해. 그래야만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정부인 거예요. 환경부 차관이란 놈이 옥시의 대리인인 김현장 들어가서 고문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를? 이 기득권, 이 놀라운 카르텔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아이고. 그래놓고 와서 이런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면 그때서야 자신들이 무슨 뭐 환경이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등 하는 언론인 척하는 놈들. 이번 박근혜 때 뭐 했냐 이 새끼들아. 진짜로 세월호 어떻게 보도했니? 가습기 살균제 한 번 인터뷰로 해줬어 봤니? 나도 그때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
보통 겨울에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공기가 건조하면 아이가 힘드니까 예. 가습기를 틀어주는데 살균제라고 하니까 물에 무슨 되게 균이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살균제를 섞고 가습기를 틀어줘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공기를 그냥 들어 마시면서 폐가 석화돼 버리는, 굳어버리는 형태로 굉장히 많은 인명이 앗아갔단 말이죠. 그때 그 피해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어마어마하게 막 외치고 그래도 언론들이 안 받아줘. 그러니까 1인 시위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데 빨리 인터뷰합시다 했지만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1년 만인가 그게 공론화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언론들이 뭐네 뭐 이제 와서 대단한 가장 큰 게 나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론화가 되니까 그때서야 막 관심 있는 척하고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주호영이 2천억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진상규명 그만 해야 되는 거야? 논리는 그런 거 아니야? 교통사고인지 아닌지 보자고 이 새끼야. 나쁜 새끼 진짜. 자기 주장했어.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니까. 한번 보자고. 무슨 교통사고 그딴 식으로 일어난대? 에이. 자, 새날은 이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방송 못 하겠고요.